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수님, 지난주에 우리 교육과정 박람회 잘 마무리되셨나요? 네, 학생들이 지금 진지하게 사전 조사 1차를 마쳤고요. 네.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또 2차, 3차 이어갈 계획입니다. 2차는 언제죠? 지금이 5월이니까 네. 이제 6월 정도, 6월 한 둘째 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사전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의 상담, 그리고 뭐 또 이 진로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상담이 좀 필요한 케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별로 아마 집중적으로 내용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학생들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관심도 많아 보이고 축제 질문도 같았어, 많고. 축제. 맞아요. 자,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과목 잘 선택하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뭘 하실 거죠? 고3, 고1 학생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3 학생 질문부터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이 과정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니까 네. 학과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해서 같이 한 모델로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사실 5월 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 좀 밀렸으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꼭 답변은 드리니까 네네.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꼭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시죠. 이충우 선생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고3 학생입니다. 문과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알고리즘, 딥페이크에 생기부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쪽 분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네. 현재 각 대학에서 4차 산업 관련 학과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네네. 인문계열 학생도 모집한다고 이렇게 들었나 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과인 본인이 문과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문과가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다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참 좋은 고민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자기 관심 분야를 이제 탐색을 충분히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학 학과를 이제 찾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네. 문제는 이거죠. 인공지능, 메타버스, 알고리즘, 딥페이크.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학과는 우리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네, 맞아요. 예,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과인데, 그러면 보통 컴퓨터공학과는 자연계열 학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약간 이제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학생 본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정보를 이제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 어디가 사이트, 네. 거기서 이제 전형을 이제 찾을 거고요. 이제 학과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학과 이름이 요즘은 다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인지, 이 관련 학과 맞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간단해서 좋았는데. 맞아. 그래서 그런 이제 학과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더 해보고자 네. 이제 메이저 맵이라는 거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먼저 이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가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어를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네네.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대세는 인공지능, 그래서 학생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내려다 보니까 이제 신설 학과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표가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학생이 했던 고민이 이런 고민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학과, 네. 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학과로 보이는데 이게
재밌는 건 대부분 이렇게 자연 계열 학과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국민대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민대 보시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있어요. 음. 요 학과는 지금 인문 계열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또 자연 계열에서도 학생을 선발을 한다. 네.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과가 이제 두 개 모집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대로 그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인문 계열을 충분히 이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학과들은 그러면 요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집 요강을 또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모집 전형을 이제 제가 다운로드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23학년도 네.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이 적혀 있고요. 네. 왼쪽에는 각 학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할지가 오른쪽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AI 아니었나요? 네,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로치고 인문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이제 표시를 해줬죠. 네. 대학에서 이제 인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가로치고 자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대학 지금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문계 학생이지만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또는 경영정보학부 및 건축학부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분리하여 모집을 한다. 네. 각 영역별로 지원 가능하다는 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인문계열이지만 AI에 관심이 있고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이제 지원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어떤 학과일지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전형 요강을 대학에서 봤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AI 그 학과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메이저 맵으로 넘어와서 또 정보를 좀 더 탐색을 해볼 건데 메이저 맵도 AI 기반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찾으려고 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이 사이트를 우리가 이용하는 핵심인데요. 보면 학과 검색, 학교 검색, 직업 검색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럼 우리는 지금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학교 검색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학교 검색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아까 우리가 국민대 봤었죠.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서울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국민대 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대에 있는 과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학과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를 해주는 지금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찾다 보면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이라는 전공 학부가 보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전공 학부는 경영정보학부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관련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경영학 전공, 그리고 뭐 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전공, 여기는 뭐 영어로만 수업을 한대요. 그리고 기업 경영 전공, 그런데 여기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여기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이게 AI라는 명칭은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명칭은 지금 빠져 있고요. 내용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제 보니까 이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거 경영적인 걸 통계학을 가져왔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다.
통계를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국민대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그러면 관련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1, 2학년 학생들한테 사실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학과에 관련된 선택 교과, 어떤 교과를 이제 선택하면 좋겠다 하는 게 기초교과, 탐구교과, 그리고 기타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 학과에 관련된 이제 추천 도서들도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저는 요걸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국민대학교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대학에는 어떤 관련 학과가 있을까? 이거 좋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학생한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뭐 환경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 전공, 그리고 계명대학교 뭐 EMU 경영학부.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경영대다 하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EMU라는 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학과를 또 눌러서 이 학과에 대한 정보를 또 탐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좀 독특하잖아요. EMU라고 하는 게 네네.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여기 통해서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넘어왔었던 국민대학교 요 전공도 같이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제 학과를 탐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탐색한 결과는 어떠냐? 이런 학과들이 우리가 관련 직업은 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으로 나왔더니 빅데이터 분석가나 뭐 마케팅 사무원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의 그 다양한 요소들과 이 직업이 실제로 우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인공지능학과 관련이 그러면 결국에 자연계열만의 그 무대가 아니었구나. 네. 일부 몇몇 대학들은 인문 계열의 학생들을 같이 이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 AI 관련돼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싶은 학생 입장에서는 자연 계열보다 학과가 좀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뭐 1, 2학년 학생들은 자연 계열로 가서 준비를 하는 게 그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를 좀 네. 추천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인문계에서도 충분히 관련된 학과가 여러 개가 있다. 생기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생기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학과들을 우선 이제 3학년이니까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과를 우선 검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방법에서 메이저 맵을 사용해라. 네네. 그러면 그 안에 관련 학과 어떤 그 직업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으니 정보를 좀 얻기 쉽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보면 아까는 우리가 대학을 중심으로 검색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학과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전국에 있는 총 73개의 인공지능 학과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 학과들이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얘가 자연 계열일까, 네. 인문 계열에서 선발을 할까? 당연히 이제 자연 계열, 인문 계열의 그 구분 기준이 없으면 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예를 들어 한양대 에리카를 이제 한번 인공지능 학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근데 한양대 에리카의 인공지능 학과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걸 이용하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뭐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는 이런 전반적인 컴퓨터 공학과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이 계열이 이런 계열이다. 어떤 볼 수가 있고요. 뭐 장학금, 뭐 취업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 선택 교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초, 탐구, 기타 과목들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고3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1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한양대 인공지능학과랑 관련 있는 과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학생이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게 요즘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그게 검색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정보 융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대학을 찾아보고 그러면 그 대학 학과를 찾은 다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대학 전형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거꾸로죠. 네. 대학 전형을 확인을 하고 대학 전형에서 내가 불리한 점이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과목들이 인문계열 과목들인데 이 과목에 대해서 뭐 지원 가능 제한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수능에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에서 내가 예를 들어 탐구 과목을 사탐을 다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해 입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과 침공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화성 침공하고 비슷하게. 그게 어떤 얘기냐? 저번에 우리 수능 분석 작년 수능 분석 네,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국어하고 수학,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고요. 네.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들어갔고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그 확률과 통계를 보통 많이 선택을 했던 게 기본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적이나 기하의 평균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표준 변환 점수가 높게 받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통이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네네.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네. 이과 학생들이 대거 정시에서 문과로 넘어간 거예요. 어차피 정시는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점수로 선발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타겟이 된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그 과들에서 진짜 이과 침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국 쌤이 아까 정리해 준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먼저 1,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3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관심 분야가 지금이라도 보이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찾을 때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자기 주도적이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정시로 간다면 정말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수시에서 네. 그러면 왜 내가 인문계열을 하면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직업을 이걸 삼으려고 하는지를 정말 주도적으로 자기의 얘기를 빌드업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학과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인이 찾아서 그러면 혹시 소프트 융합 학부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불리함이 없을까 이런 것들도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 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로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실크로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름길은 없는데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워요. 네, 맞아요. 아쉽고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은 이 원서나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우리가 재학생이니까 선생님들도 도움을 좀 많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받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컴퓨터 선생님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문 계열 전공인데 관련 선생님 우리 학교에 2분이나 계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정말 저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나오는 또 실질적인 그 어드바이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문 계열인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나 컴퓨터
이제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 학과를 좀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과죠? 지금 제가 어떤 과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래밍 기초가 보이고요. 네. 학술 정보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조직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데이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컴퓨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바로 문헌 정보과입니다. 문헌 정보과.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연세대 문헌 정보과 교과 과정이고요.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말이 하나씩 들어있긴 한데 그것만 없으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화해서 이제 메타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도서관이 사실 뭐 이렇게 문서로 있는 책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전자책 그다음에 전자 어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각화해 주냐 요거에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헌 정보과도 요즘은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그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정말 문과의 심장. 그리고 컴퓨터는 어떤 이과 학생들이 대표되는 거였지만 요즘은 이런 게 다 융합됐네요. 그래서 그 경계가 조금 이제 모호해졌고 그래서 메이저 맵을 통해서 예를 들어 문헌 정보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문헌 정보과들이 보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중앙대 문헌 정보과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모양들이 보이는데 역시 이제 도서관이 가장 큰 키워드의 중심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러면 중앙대학교 문헌정보과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문헌정보과가 여기 보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학과가 여기 보시면 AI 학과랑 연결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교류도 되고 또 혹시나 이제 나중에 전과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AI 학과와 배우는 커리큘럼이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구나. 예전에 생각했던 도서관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서 요 학과를 또 한번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문과 학생들도 AI 관련된 어떤 학과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 문제를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거가 사실 옛날에 통계과고요. 통계학과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도서관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은 다 이제 빅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학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과명이 우리가 알기 힘든 학과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이트 맵, 그래서 메이저 맵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강쌤. 네. 자, 그러면은 고3 학생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은 고1 학생의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한번 보실까요? 질문이 엄청 긴데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질문이 엄청 긴데 핵심은 뭘까요? 교육 분야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고 처음에 이 고민을 했어요. 초등 교사가 될까? 내가 중등 교사가 될까?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분야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요. 평균 이상 정도는 다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교사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등교사를 좀 더 서칭을 해본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예전 같은 경우에 교대 졸업하면 다 선생님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등처럼 초등도 경쟁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임용 교수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학생이 생각하는 것은 중등 쪽으로 조금 더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정보는 하나 잡고 넘어가야 될 게 초등이 경쟁률이 생긴 건 맞고요. 중등도 여전히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이 사실 경쟁률이 더 높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초등 교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초등 교대를 나와서 교사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분야가 조금 한정적이라는 교대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좀 두루 잘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그 중등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각 분야별로 약간 전문 우리가 그 성을 띠기 때문에 네. 사실 선생님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로 또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이 학생은 중등 이제 교사 좀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범대로 이제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고, 그러면 중등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또 이제 네. 과목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체육이랑 네. 과학이랑 과학이랑 체육이에요. 체육. 좀 서로 안 맞는데 이 둘을 놓고 고민을 예, 하네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체육은 너무 좋아해요. 네. 체육은 너무 좋아하는 학생인데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학생들과 경쟁하여 실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 근데 운동신경도 신경이지만 체력적으로 여자라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근데 이거 실질적인 도움을 언니가 준 것 같아요. 사촌 언니. 사촌 언니. 그래서 체육교육과 교생으로 실습 중인데 남학생들과 겨루기 한계가 있어서 성적으로 받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체육교육과 사범대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팩트 체크를 할 거는 네. 제가 이제 체육교육과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상담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임용인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체능 과목들은 다 실기를 보거든요. 네. 실기를 보는데 이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몇 종목이 되는데 남 학생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종목 레벨과 네. 여 학생의 종목 레벨이 달성도가 다르대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네. 팔굽혀펴기가 예를 들어 20개가 만점이야. 그러면 여학생은 20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다는 거지. 보통 우리 체육 시간에도 그렇게 네네네. 기준을 좀 잡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어차피 그 체력적인 거, 신체적인 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이런 조건을 달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도 그런 게 굳이 여학생이라서 차별을 받을까? 네. 불리한 그렇죠. 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또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1학년부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이 지금 체육 선생님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일단 체육 교사에 대한 점은 그렇죠. 자 이제 과학으로 넘어오면 자 이거 읽다가 좀 기분이 나빴어. 물리. 왜 이렇게 된 거죠? 물리 뭐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체육과에서도 물리는 네. 되게 중요해요. 그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역학 모르면 체육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보시면 물화생지 중에 물리 빼면 다 잘할 자신이 있어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구과학 쪽이 좀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 둘 다 과학이다 보니 요번 잘 알죠. 네, 뭐 특별히 뭐 지구과학의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과학은 중고등학교 과학은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 입장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화학과 생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물리가 되겠고 보통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학생이 선택하는 반의 개수에 따라 선생님이 배정되는 거라서 지구과학 쪽이 좀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이 생각으로 지구과학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물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과학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지질의 역학 네. 천체 물리 하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구라고 하는 환경의 모델링을 한 과가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과학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거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정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과니까 진로 선택을 2학년 때 기하, 3학년 때 미적분을 해야 하는 거
않을까 싶은데 수학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어요. 또. 좀 여러 개가 걸리네. 그러니까 또 문제는 네. 지금 이 지구과학을 예를 들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하나 미적분을 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공부를 못해. 맞아.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다뤄야 되고 그 유체역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유체역학을 하게 되면 이게 풀이의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이런 다양한 힘들을 갖다가 파동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파동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어려운 말 하지 마.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물리 싫어하는 거야. 반드시 이제 수학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수학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 방향성을 찾기가 모호하다. 이게 이제 저로도 이제 좀 한 게 체육과 과학을 선택했는데 물리와 수학은 싫고 이러면서 또 지구과학 쪽으로만 간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학생은 지구과학을 암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구과학이 좀 더 이제 대학 가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용 시험을 보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메리트가 좀 없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러면 그 어드바이스를 좀 해준다면 우선 과목부터. 네네. 과목보다 저기가 먼저겠다.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됐다는 게 확실한가. 맞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중등을 먼저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쌤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이 과정을 좀 거쳐서 가는 게 좋고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는 힘들고 뭐는 싫어서 어렵고 피해서 가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이고 참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올려줬는데 네. 이런 지금 고민들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 오늘 좋은 얘기는 못했지만 네. 이게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 오히려 잘못된 지점을 더 많이 지적하게 된 게 아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의 진로를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 요 같은 경우에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메이저 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거기 학과 검색에 체육교육과 이렇게 쳐버리면 전국에 있는 체육교육과 대학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추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거기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일단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방향을 지금 여러 우리가 흔들리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찾고 있는데 네. 거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잡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교사라는 분야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고민이었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점이 더 생기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체육을 좋아한다고 했어. 과학도 좋아하면 어려워도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나는 그러니까 체육을 다른 것보다 사실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뭐 명확히 여기가 바른 길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면 꼭 링크로 질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끝으로 그 질문 올려주신 두 학생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